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최대 하락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순항 중이던 코스피 5천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역시나 이는 전날 발표된 주식 양도세 정책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국 민주당이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1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수많은 민주심들과 민주 커뮤니티들에서 이번 양도세 개편안 관련해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냈는데 조금의 과장 없이 이 정도로 모든 커뮤니티가 대동단결해서 격노한 모습은 지난 조이대 사법 쿠데타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민주당도 이러한 민주시민들의 분노를 체감한 모양인지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피겠다라 밝혔습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뿐 아니라 원래부터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해왔던 이소영 의원, 이현주 최고위원 등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주가 급락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공약과 엇박자를 내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번 양도세 소동 및 주가 급락의 원흉으로 많은 분들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자 해당 법안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진성준 의원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같은 민주진영의 정치인을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주식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성준 의원이 보인 스탠스를 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역시나 주식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식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인데 물론 주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식시장 정책을 다룰 수 없는 건 아니나 문제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더 끔찍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천이라는 정부 기조에 대한 이해도조차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천 공약은 단순히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시장으로 옮겨와서 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야말로 거대한 경제 대개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빌딩 몇 채, 강남에 집 몇 채씩 가지고 땅놀이하는 것보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식시장 투자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진성준 의원이 보인 행태는 마치 주식시장에 거금을 투자하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고 어차피 주식은 불로소득이니 세금을 많이 걷어도 된다라는 식의 안이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낡은 사고방식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과세 기준을 불로소득이냐 아니냐로 놓는 것은 지극히 감성적인 접근이며 소득 발생 방식이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게 보다 정확한 접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로선 강남 아파트 10채, 빌딩을 10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대체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면 주식시장 투자는 기업과 경제 발전을 직접적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성준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큰손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시장에 돈 넣어 세금이나 때려맞을 바에 기존에 하던 대로 다시 부동산에 돈을 넣게 되는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정확히 반대로 가게 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서두에도 말했듯 민주당이 신속히 이번 주가 급락 사태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했고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코스피 5천 특위 의원들이 여러 의원들을 설득 중이며 이번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해 문제인식을 갖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진성준 의원이 과거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을 정도로 행정 능력은 나쁘지 않다고 보나 정말 이번 주식시장 정책을 보고 확실히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진성준 의원과 대립구도로 크게 화제가 된 이소영 의원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원래 기후, 에너지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정치인인 줄 알았지만 이번 기회에 경제,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상당히 해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소영 의원이 주식에 대해 원래 잘 알았다기보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 보며 향후 어떤 직을 맡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소영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미로 이미 당내에서 유명했다고 하는데 관련해 민주당 내 이소영 의원에 대한 평가를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비공개 의총 들어가면요, 이소영 의원이 때로는 굉장히 야멸차고 나이 든 의원들이 보기 싸가지 없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소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덤비는 의원이라든가 거기를 이기는 의원이 없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소영 의원이 늘 입 바른 소리를 잘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일을 잘한답니다. 사실 인간적인 부분에 그렇게 뭐 따뜻해 보이진 않아요, 스타일이. 그러나 일 잘하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